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정치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워스트 보니까 워스트가 2분, 베스트가 1분 있습니다. 일단 워스트 플레이어부터 뽑아보죠. 누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워스트로 뽑으신 이유는 뭔가요? 우선 법치를 얘기하잖아요. 예. 늘. 네. 근데 이건 뭐 완전히 제가 보기엔 뭐 법치 깡패도 아니고 법칙 깡패요. 예.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사실은 불만을 쏟아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판결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절차상해.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법원의 효력.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번이 한 5번째쯤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뭐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하나 지적한 걸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그냥 묻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과 또 한동훈 장관과 함께하는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편향된 건지 알 수 있고요. 헌재를 부정하고 예. 또 그렇게 되면은 헌법, 법, 시행령 이런 책이 아니에요? 예. 그럼 헌법에 따라서 법이 충실해야 되는 거고 헌법과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충실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시행령을 오히려 이 헌법과 법을 능가하는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시행령을 정비하지 않거나 혹은 시행령에 한술 더 떠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는 탄핵 대상이에요. 탄핵될 수도 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해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헌재 결정 나오면서부터 존중은 하지만 뭐 법리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근데 존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헌법재판관 탄핵하고 싶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예. 아니 존중은 하는데 그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존중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고 또 법률가니까 법리적으로 본인은 소송 동의하지 자격도 않는다는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권한쟁의라는 게 뭐예요? 예. 국회의원이나 국민이고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면은 다른 이제 이 소송 절차가 있는 거고,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각하한 거고. 예. 그 헌재 결정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는 결정 아니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는데 법안이 효력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그게 이런 본질이 반응이거든요. 아니잖아요. 예. 본질이 아니고요. 이제 효력 문제가 하나 있긴 하고요. 네. 절차적 문제가 있긴 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소송 당사자로서 이 한동훈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은 아니라는 과거의 헌재의 판결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문제가 뭐예요? 검수한 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다시 과거의 4차례의 판결을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한동훈 장관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당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황운하 의원하고 김영우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석님도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탄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봐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는 그 법무부 이유는요? 장관이 이 소송을 한 것도 예. 아마 검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그때 있었어요. 예. 이게 소송으로 가고 오히려 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예. 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요. 책임은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 게 책임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정비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예.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무부 그런가요?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럼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비하라. 당신이 만든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은 모법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거니까 정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탄핵될 수도 저는 있다. 탄핵할 수 있다고 봐요. 오. 그 다음에요. 예.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탄핵을 검토할 수가 있으나 지금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이 아니고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소위 말해서 소송을 해서 일종의 이제 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에 따른 책임감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건데 예. 탄핵을 이렇게 뭐 쉽게 또 꺼내고 예. 그러면 우선 정치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에게 별로 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꺼내는 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마이너스다. 저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문제 이상민 있잖아요. 장관. 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예. 그리고 탄핵하는 그 거 마이너스다. 다음 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예. 그럼 뭐냐면 해임 결의안 이제 통과시켜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해. 그건 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된다는 여론하고 탄핵 여론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해임 여론에 훨씬 더 못 미쳐요. 그래서 민주당이 끌려가는 전략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 짓을 한동훈 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탄핵 뭐 액션에 들어가면요. 네. 그러면은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그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때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의원님 수장님 이건 어때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이든 아니면 시행령 고치지 않아서 수장님 말씀하신 그때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잘못 꺼내면 한동훈 장관을 대선 후보로 완전히 키워주는 건데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건데 라는 일각의 저는 뭐 얘기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그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집권 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당이 아니잖아요. 아 여당이다. 저항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오. 그다음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해야 될 마땅한 시행령 정비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한동훈을 키워주는 예. 그런 계기로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봐요. 나중에 탄핵을 시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아니 저는 우선 한동훈 장관이 예.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토를 달지 않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뭐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임에 저는 내용이 될 수 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만약에 5대4 나왔으면은
거꾸로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적반하장 오만방자 예. 그다음에 자가당착 이런 게 다 적용될 만한 하여튼 희귀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여쭤보죠. 이 헌재 결정과 관련된 건데 민영배 의원 이 복당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요 네. 그야말로 네. 이번 국면은 저는 좀 지나야 된다고 봐요. 아 지금 당장 복당할 건 아니다. 아까 순전히 이건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예. 측면에서만 보면 예, 그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장관 탄핵도 예. 지금 헌재 판결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나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태도나 이거 국민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뭐 법치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는데 저거 완전히 잘못됐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탄핵 카드를 실제로 액션을 하면 그건 국면이 탄핵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영배 의원도 이 과정에서 바로 복당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래서 이게 이 복당 문제가 더 이슈가 돼버린다. 그렇죠. 오. 그래서 그냥 조금 있어야죠. 그냥 무소속으로 당분간 두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네. 즉자적이고 네. 반동적이고 네. 이런 게 정말로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워스트 첫 번째로 뽑으셨고, 여기 두 번째 워스트가 더 있네요. 누구죠? 사실은 특등 워스트 특등이요?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왜요? 지지도가 당 지지율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예.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민우국 카르텔이다. 민변,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 연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대한 보훈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정말 수준 이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라면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판사들을 이렇게 뭐랄까 공격하고 판사들은 또 그거에 방어를 하고 그래서 검판 충돌이 꽤 있었어요. 검판 충돌이요. 네. 네. 아마 이런 태세로면 그런 거 하고 싶을 거예요. 오, 사법부가 마음대로 안 되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정도의 생각을 나는 실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검사 출신도 이번 헌재 판결과 똑같은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도 그런 의견을 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던 그래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도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민의힘 대표가 하고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게 네.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무슨 편집증도 아니고 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투정도 악의적인 투정이에요. 악의적인 투정. 그래서 구상유치와 정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두렵다 저런 생각이 이게 같이 드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헌재 결정에 대한 반응 요거를 이유로 김기현 대표를 워스트로 뽑아 주셨고 베스트 볼까요 이제? 워스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또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네. 집권당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이 나왔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어제 제가 인터뷰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성일종 전 정책의장 말로는 아이디어 차원이지 뭐 본격적으로 이게 뭐 정책으로 위반돼 그런 건 아니다 얘기하던데. 아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 셋 20대 30 전까지 아이 셋 나면 아빠 병역 면제. 요거? 아니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은 겁니까? 예? 집권당에서 검토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아니, 어제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디어든 뭐 무슨 갑자기 든 생각이든 그런 게 검토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황당한 얘기가
왜 검토 중이라고 밖으로 나오고 공개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요. 그거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이디어 축에도 못 끼는 걸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 발상을 아이디어로 격을 높여주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런 얘기는 일종의 아이디어, 뭐 해프닝, 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해프닝 아니죠. 그럼요. 정책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을 네.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일종 정책위원장 개인이 동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책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책임자가 당대표 아니에요. 뭐 당대표가 최고 그래서 이 책임자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어떻게 했죠? 저출산 대책이 부위원장 하다가 대통령이 위원장 아니에요? 예. 해임시켰잖아요. 예. 그때도 검토 중인 의견이었어요. 네? 헝가리식 직접 예, 지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출자들 자녀 많이 예, 나면 예. 원금 일부 탕감해주는 예. 정책, 뭐 그다음에 육아휴직제 재검토 뭐 등등등을 검토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그때도 그런 뭐 아이디어 차원 뭐 비슷하게 해임시켰잖아요.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해임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출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당원이고 했으니까 저 이준석 했을 때처럼 이게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아, 그래요? 대통령실 생각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워스트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뽑아주셨고, 이 베스트가 이 워스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베스트 플레이는 누구? 의문의 1승. 나경원 의문의 1승. 아니, 전 저는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베스트는 베스트인데 의문의 1승? 그건 또 의문의 뭐예요? 1승이죠.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나경원 대표가 지금 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해서 베스트가 아니고 예. 베스트로 소환된 거예요, 지금. 저출산 정책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예. 저는 그 정책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나경원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했던 뭐 예. 헝가리식 예. 대출 아이 많이 나면 뭐 대출 탕감이라든지 이자 혜택 주금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 법이 하여튼 건국 이후로 한 번도 안 변했어요. 네. 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네. 저는 100%는 아니지만 실질 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녀 수가 늘어나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아니,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 빚이 아하, 많거나 네. 이런 사람이 연봉 5천인데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혹은 빚이 없는 네. 연봉 5천하고 실질 소득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세에서 보존을 네.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해법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특히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이제 보전해 준다거나 원금은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까지도 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제 재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하고 경력 단절 시간하고 이 미스 매칭되는 거 이런 거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권 여당 정책위에서 검토한 거는 황당하고 무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경원 의원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임 당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소환돼서 의문의 1패는 봤어도 의문의 1승은 또. 자, 그렇고 현안 몇 개 좀 짚어보죠, 수석님. 어제 민주당 당직 개편 보셨죠? 네. 이거 비명계 일부 얘기대로 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이 정도 당직 개편한 거 무슨 탕평이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표 연포탕 이걸 잘 끓인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당직 개편을 놓고 네.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야지 이게 무슨 이런 주장은 네.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네. 당직 개편의 내용이 어떻고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고 물러나고 바뀌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최대 당직 개편이었거든요. 사무총장 역대 최대. 빼고는 다 바꾸긴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이 크고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통합, 네. 또 확장적, 네. 또 탕평적 인사였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 한 명을 딱 찍어서 네.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 국면에서 굉장히 지지하고 옹호하고 이런 발언을 해왔는데 무슨 탕평이냐 이러면 그러면 뭐 비명계로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어허. 그래서 폭도 컸고 네. 그 다음에 상당히 확장적이고 탕평적인 인사였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총장 왜 안 바꿨을까요? 사무총장 해보셨잖아요. 제가 그죠? 이 얘기를 네.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 하랍니다. 해주세요. 사무총장 해보셨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네. 사무총장이 교체가 안 되니까 네. 엄청나게 큰 폭과 네. 엄청나게 괜찮은 탕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총장 왜 안 바꿨냐가 그거 평가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비명계 주장 따로 내년 공천 실무를 총괄하니까 그것 때문에 맞나요? 아니 그런데요. 네. 당대표가 공천하지 그러면 공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네,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바꾼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달라가지고요. 네. 현역들은 다 경선이에요. 90% 경선입니다. 네. 근데 뭐냐면 하위 20% 현역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위 20%는 자기 경선을 하게 되면 득표율에 감산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하위 20%가 문제인데 그건 시스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안 바꾼 건 네. 공천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민주당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당대표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네. 폭들이 굉장히 적고. 그럼 왜 안 바꾼 거예요? 수국님 하시고 안 하시려던 그 말씀을 1분 남았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같은 그 불세출의 사무총장을 못 찾은 거예요. 정말요? 그거 대한 부재론 일종의.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무총장이 보였으면 바꿨을 거예요. 그럼 대안이 없어서 사무총장은 어쨌든 4성급 정도가 하니까. 하여튼 그 얘기는 네. 사무총장을 교체 안 했기 때문에 네. 역대 가장 큰 폭, 아. 그다음에 탕평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이번에 조금 점수를 덜 받은 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하네요.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